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간 종목들을 보면요. 한국석유, 한국앵커유전, 화성밸브, 동양철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주들에 불이 붙은 건데요. 연일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동해에 석유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앞으로의 시추 계획에 대해서도 승인을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큰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는 확신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종목들 언제까지 랠리를 보일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종목들 상한가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저희 방송에서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부터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접수를 주시면 되겠는데요. 023772-0279번 전화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셔도 오늘의 전문가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상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 텐데요. 스마트 머니 기법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네. 간단하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오후장에서 굉장히 큰 낙폭이 보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먼저 오후장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네. 사실 오전 전부터 이어왔었던 그런 스토리를 한번 조금 이야기를 간략하게 네, 한번 좋아요. 짚고 넘어가자면 사실 어제는 상승 종목수, 상승 시도하는 종목들이 많으면서 수급 상황이 괜찮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지만 다시 이제 오늘 해외 증시에서 넘어온 내용을 보게 됐을 때는 네.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소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지금 미국의 경기 지표가 전체적으로 꺾이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예, 사실 5월에 경기 지표, 미국의 경기 지표가 이제 꺾이는 것이 정황들이 좀 확인이 됐으니까 6월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는 드렸는데 오늘 우리 시장이 조금 장 초반부터 이렇게 되게 좀 부진한 흐름을 그렇죠. 보였거든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제조업 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48.7이 나왔어요. 보통 50을 기준으로 위로 나오게 됐을 때는 경기 확장 국면, 아래로 나오게 됐을 때는 경기 축소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연속해가지고 전월 대비보다도 하락을 해서 나왔고요. 네.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하락을 해서 나왔고 당연히 축소 국면에 있다 보니까 제조업이 축소 국면이다. 이 말은 이제 제조업이 중심인 이제 한국 지수는 조금 약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거기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금리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어지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왜 조금 안 좋게 조금 해석이 더 될 수가 있냐면 부담스러운 일정을 여전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금요일에 네. 이제 4월 7일이죠. 6월 7일이죠. 6월 7일. 금요일 밤에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실업률보다는 실업률도 중요하지만 임금 상승률입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네. 금리를 하락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코어 물가죠. 서비스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임금 상승률이 조금 둔화가 됐는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다음 주에 CPI는 또 조금 괜찮게 나와야 된다라는 네. 그런 압박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노이즈가 결국에는 FOMC 이후는 돼야지 조금 잠잠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단기적으로 수급을 예측을 해서 조금 미리 조금 선점을 해놓는 것은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 조금 특이한 그러니까 단독 악재들이 좀 있었어요. 그쵸.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도 이것이 이제 완전히 무효화가 될 수 있다, 무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걱정도 있고, 그리고 수급 블랙홀 현상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포항 앞바다에 석유 매장이 되어서 이것이 물론 좀 팩트 체크가 더 필요합니다. 정말로 시추가 가능한지까지도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기에는 조금 제한적인데, 너무 시장에서 살 게 없다 보니까 이쪽에 수급이 몰려요. 근데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쪽에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을 매도를 하고 사다 보니까 네.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장인 것 같고, 네. 당일 이제 수급들을 좀 잘 체크를 해서 종목들을 계속해서 조금 리스트업을 해놓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제가 오늘도 좋은 관심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박선재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께 많은 인사이트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 좋을지 끝까지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면서 체크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또 6월에 경기 지표들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금 상승률 둔화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고, 또 수급 블랙홀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또 종목 선별에 있어서 각별히 유의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 가지고 계신지 계속해서 팔로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을 통해서 시청자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돌아올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바로 연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고영요. 고영,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8,390원에 10%. 18,390원에 10%. 예, 예. 이 종목 계속 최근에 좀 밀리는 흐름인데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추가 매수를 좀 더 하려고 생각하는데. 추가 예, 매수 전략.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추가 매수 어떻게 좀 전략 잡으면 좋을까요? 예, 제가 추가 매수 시점까지 제가 제 견해를 한번 시청자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영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수혜를 좀 받고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HBM 관련된 수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AI 모멘텀에서 반도체 쪽에 수급 낙수 효과가 일어났을 때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반도체 업종은 계속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2분기 때는 조금 반도체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됐었던 시기에 재무부로 인해서 이제 유동성이 많이 공급될 수 있었던 시기에는 가장 수혜를 많이 봤었던 것이 엔비디아고, 그 엔비디아의 수급의 낙수 효과를 받았었던 그 반도체 밸류 체인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기업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2분기 때는 유동성 축소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다만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아웃퍼폼, 주가가 시가총액이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은 2분기 때 가격 조정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받쳐주는 기업들, 시가총액이 아웃퍼폼이 크게 일어나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 조정에서 끝일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고영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다만 이 종목을 그렇게 되면 뭐 손절을 해야 되냐? 그것은 아닙니다. 3분기가 오고 나서 2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부터는 저는 다시 한번 이 AI 모멘텀이 반도체 쪽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쇼킹한 실적을 내주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이 높은 금리에 경기 지표도 꺾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믿을 것은 반도체밖에 없구나. 성장이 담보된 쪽은 반도체밖에 없구나라는 인식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깔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3분기부터는 바닥을 조금 다지고 나서 거래량들이 조금 늘어나는 정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과장님께서는 그 3분기에 거래량,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고 반도체 업종의 거래량이 살금살금 들어오면서 바닥을 잡으면서 거래량이 살금살금 들어올 때 그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얼마의 추가 매수를 할까를 조금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더 좋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3분기 때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시점이 저는 더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때 추가 매수를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청자님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까지 비중을 채워놓고 22,000원까지 4분기까지 보고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영 추가 매수 전략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대응 잘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을 주셨는데요. 에이펙트 3,600원에 4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종목 오늘 상한가 도달한 종목인데요. 질문을 주셨어요, 전문가님. 경영권 매각 소식 있는데 어디까지 볼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이 종목 굉장히 저점에서 그래도 잘 잡으신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이제 네.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사실 이제 전년도에 굉장히 크게 적자 전환을 한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대대적인 모멘텀이 큰 게 하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경영권 매각에 대한 뉴스죠. 이것이 이제 하루 이틀짜리 재료보다는 저는 단기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것이 언제까지 갈 거고 가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밸류에 대한 질문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어떤 컨센서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늠해서 얼마까지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가늠을 할 수 있는데 네네. 이거는 순전히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가를 제시를 드리긴 좀 어렵지만 제가 라운드 피겨 지점을 잡고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매물대들을 전체 다 뚫어냈습니다. 최근 이제 고점 매물대들을 뚫어냈고 좋은 뉴스가 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경영권 매각 관련 이제 뉴스들이 떴을 때 저는 딱 하나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11선. 11선. 11선을 잘 봐라. 왜냐면 이게 단기 급등 재료다 보니까 조정이 나와서 11선을 깨게 됐을 때는 투매가 또 나올 가능성이 네. 크거든요. 경영권 매각 뉴스가 이제 오늘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보고 참여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펀더멘털을 보고 이제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아니고 이 재료를 보고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의 목표를 두고 들어오는 투자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선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투매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 올라갈 건데 이탈 시 정리해야 되는 가격을 저는 11선으로 잡아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시청자님 그 단가가 너무 좋으십니다. 지금 맞아요. 엄청나게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유롭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선을 보고 만약에 더 상승을 조금 기다려 본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최대 10,000원까지 조금 지켜보자라고 제가 크게 목표 주가를 조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또 수익 중인 시청자님께서 상담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10,000원까지 목표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선 잘 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대응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예, 저는 우리기술투자 9,200원에 5% 갖고 있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지금 9,200원에 5%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요 종목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요거 제가 주식을 안 보다가 이 네. 2021년도에 제가 이거 갖고 있었어요. 오래되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원래 한 15% 정도 됐는데 제가 요번에 봐가지고 안 보고 네. 있다가 이걸 봤는데 그 전에 한참 올라갔다 내려왔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9,200원 선까지 한번 올라와서 제가 10%는 그냥 본전에 매도하고 5%는 그냥 남겨놨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몇 년 동안 놔둬버렸는데 아까워가지고 이익이라도 좀 볼 수 있으려나 싶어가지고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네. 굉장히 오래 전에, 2년 전에 매수를 하셨고
15% 정도 매수를 하셨다가 지금은 보전에서 10% 파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볼까요? 제가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잘 한번 들으시고요. 이 재료를 조금 잘 파악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기술투자라는 기업은 지금 어디 관련이 되어 있냐면 그 비트코인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관련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차트를 쭉 비트코인과 같이 비교를 해놓고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과 상관관계 수가 매우 높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움직인다라고 보거든요. 자, 근데 이런 배경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뭐가 되냐면 두나무의 지분을 6% 정도 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나무가 어떤 기업이냐면 업비트라고 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 1위 거래소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즉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서 1억을 돌파하기도 했거든요.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거래대금이 그만큼 더 증가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수수료가 증가를 합니다. 거래소들은. 자,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단순히 거래대금만 증가하는 게 아니고 거래 횟수도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은 수수료는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던 이런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같이 수혜를 보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과 너무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 흐름과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화면을 잘 보고 계신가요? 네네. 제가 차트를 보고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파란색 세로줄로 표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것이 언제냐면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을 때마다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16년도 반감기 때 제가 표시를 하나 해놨고요. 20년도 반감기 때 제가 표시를 하나 해놨습니다. 자, 반감기는 뭐냐면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원래는 기존에는 20년도부터 24년 4월 전까지만 해도 10분당 6.25개의 비트코인이 발행이 됐는데 지금은 4월 20일 이후부터는 10분당 3.125개의 비트코인이 발행이 됩니다. 공급량이 감소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수요가 그대로만 받쳐줘도 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 기관에서 ETF, 현물 ETF 승인이 있었어요. 1월에. 그래서 제가 현물 ETF 창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토탈로 보게 됐을 때 기관들의 이 운용사들의 투자 누적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맨 오른편을 보시게 되면 이 토탈입니다. 이 토탈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점점점 기관들의 매수가 커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서 수요는 올라가고 반감기로 인해서 공급은 감소를 하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것을 반감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반감기가 있고 나서부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이 언제 형성이 되냐면 1년 반 뒤에 형성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화면에 제가 이제 세로줄을 표시를 해놨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고 나서 가격 반영이 언제부터 됐냐면 1년 뒤부터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반감기 때는 6개월 뒤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이 왜 짧아지냐면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시장도. 근데 최근엔 ETF 승인이 먼저 났기 때문에 먼저 선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고점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이제 사이클 기준으로 1년 반 뒤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고점이.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보다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기술 투자의 주가도 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2021년도부터 들고 오셨잖아요. 한번 1년 정도 더 들고 가보시는 의견을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최고점인 13,500원 가격도 저는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 비중이 그렇게 크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5,000원 이상 조금 들 때까지 좀 가져가 본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편하게 더 들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전문가님. 그럼 혹시 제가 추가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어느 선에서까지 내려가면 더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오히려 추가 매수 적정가는 지금 가격도 저는 괜찮아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비트코인 대장주 우리기술투자 자세하게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다행히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와이렛 와일의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5,000원에 30%요. 15,000원에 30%. 비중은요? 30%. 30%.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최근에 좀 많이 떴던 종목인데 최근에 잡으셨을까요? 어제 샀는데 17,000원에 매도 주문했는데 안 팔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뭐 어떻게 해볼까요?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단기적인 모멘텀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이 어떤 관련주인지는 아시나요, 시청자님? 예. 네이버 예. 예, 네이버에서 그 맞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이제 그 네. 나스닥 그 SEC 그러니까 증권 신고서를 넣었습니다. 이제 상장 신청서를 넣어놓은 상황이고 이제 상장일이 조금 이제 결정이 되게 됐을 때는 저는 모멘텀이 더 강력하게 조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6월 달은 이 모멘텀이 조금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절대 아니고요. 이 네이버 웹툰 관련돼서 이 IPO 모멘텀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는 이 모멘텀이 조금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6월을 놓고 나서 조금 대응을 조금 한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 14,500원이 이탈하게 되면은 위에 매물을 쌓은 채로 이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게 됐을 때는 매물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 15,0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15,000원이 이탈했을 때는 정리를 하셔야겠지만 15,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2만 원까지 들고 가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Y랩 같은 경우 이 슈퍼스트링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웹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해외 연재들을 지금 꾸준히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네이버 웹툰이 해외 시장에 상장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2만 원까지는 조금 기대를 해보시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한번 대응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와일의 지금 네이버 웹툰의 이 미국 상장 기대감과 함께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더 봐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GSE GSE 4,400원에 60%. 4,400원에 60%요. 예, 아, 맞습니다. 요 종목이 오늘 장중에 좀 크게 하락 전환을 해가지고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전문가님 많이 놀라셨다는데 어떻게 좀 해볼까요? 우선 이 종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배경을 먼저 조금 설명을 네. 드려야겠죠. 그 앞서서 서두에 우리도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지금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 매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시추 승인을 한다라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팩트 체크가 저는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말로 시추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까지도 조금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종목이 주가가 지금 이런 모멘텀을 타고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을 같이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급 블랙홀 현상이 이쪽 업종으로 몰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경기 지표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상황에서 이런 자극적인 뉴스가 등장을 했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이쪽에 자금이 몰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의 가시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간밤에 미국 증시를 통해서 등장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런 해당 재료들에 대해서 조금 소강 상태로 돌아설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모멘텀은 있지만 조금 불확실함이 조금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시청자님 매수 가격이 지금 종가 대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다만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비중이 너무 높고요. 왜냐하면 좀 확실하고 튼튼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는 60%라는 비중을 실는 것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되는 비중이긴 하지만 근데 어떤 이 단기적인 모멘텀 그리고 아직 좀 불확실성한 내용들이고 조금 더 팩트 체크가 필요한 내용들에 이 정도 비중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상 조금 부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시가 정도에는 한 30% 정도는 저는 좀 덜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5일선이 이탈을 했었을 때는 이 모멘텀이 오히려 조금 더 소강 상태로 더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5일선까지 지금 떨어지게 됐을 때 상단의 매물대가 매우 두터워집니다. 그래서 5일선이 이탈했을 때는 전량 정리를 해야 되고 우선 내일 정도는 절반 정도는 선제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모멘텀이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강한 모멘텀이기 이제 재료이기 때문에 다시 상승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5,500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5,500원까지 제가 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 가격은 5일선 다만 지금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내 시가 정도에는 좀 절반 정도는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보유는 얼마 정도? 보유는 해야- 한 20에서 30% 정도는 단기적으로 딱 이번 주 정도 예. 보고 조금 대응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GSE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주로 상당히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일단은 내일 시가에 지금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반 정도 덜어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5일선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5,500원까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문자 보내주셨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18,300원에 지금 2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 요 종목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방송에서도 다뤘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도 꽤 나온 것 같고요. 7% 넘게 빠져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대처 방법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오히려 지금 21선까지 내려온 네. 상황이라서 추가 매수로 보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원전주나 신재생에너지를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는데 네, 맞아요. 유독 어제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구나. 빠진 이유가 뭐냐면 네. 석유에 대한 매장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의존하고 있었던 이런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 쪽이 부각을 받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이 상대적으로 네. 조금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상관관계가 좀 짙거든요. 근데 이 모멘텀이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매우 저는 아직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길어봤자 한 이번 주 정도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이 테마성 흐름에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상대 진영에 있는 예를 들면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수소라든지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까지 같이 밀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조금 매수로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 모멘텀의 성장은요. 결국에 신재생 에너지 쪽의 성장과 같이 맞물려 갈 겁니다. 왜냐하면 AI 쪽이 시장이 굉장히 성장이 크게 일어나게 됐을 때 만약에 기존에 우리가 화석연료 에너지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 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거든요.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 원전까지 포함해서 이쪽이 결국에는 AI 모멘텀에서 같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히려 좀 추가 매수를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반등이 나왔을 때는 한 본전 정도에서는 지금도 비중이 좀 되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한 만큼 조금 정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좀 만약에 목표가를 굳이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자고 한다면 25,000원까지 보고 조금 길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해서 AI 모멘텀으로 부각받는 종목으로 앞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가 매수 지금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춰서 대응을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까지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똑똑한 돈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계좌의 업그레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스마트머니 기법에 대해서 잠시 후 박성대 전문가님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네, 뉴스보다 재료보다 더 빠르게 저점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 스마트머니 기법을 대표하는 박성대 전문가님과 함께 상한가 특급 배송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의 관심주는 어떤 종목인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관심 종목을 만나기에 앞서서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방송 공략주를 통해서 어떤 종목들을 또 시청자님들께 잘 잡아주셨는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시 종목들 보기 전에 스마트머니 기법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기법이 제가 이제 이데일리 방송에 나온 지가 한 달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법의 실효성을 충분히 조금 증명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도 좀 잘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 뭐냐?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같이 우리도 매수에 참여해보자라는 이런 컨셉에서 창안한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는요, 우리 대중들,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직 제공이 되지 않은 정보와 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종목의 주가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똑똑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수 개입이 일어났을 때 그때 상황을 포착을 하고 같이 매수에 따라 붙는 기법이 바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나오게 됐을 때 일봉 차트상에서 신호로 포착되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통 주포들이 아래에서 매집을 하는 경우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올라간 종목들의 모델들을 다 가지고 아래에서 어떤 유형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압축을 해서 알고리즘 신호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신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신호가 발생되면은 매수에 같이 따라 붙는 굉장히 따라하기 쉬운 매매 방법입니다. 이 기법에는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패턴식 기법과 차별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박스권 기법이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박스권에서 하단부를 터치했을 때는 매수를 하고 상단부를 터치했을 때는 매도를 하고 이런 기술적인 방식으로 이어지는 기법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기법들은 매크로 변수라든지 정책 변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집이 일어났을 때 그런 정황을 포착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매크로와 정책 변수에서 자유롭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이 주포들이 저점 매수를 하고 우리도 같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정보와 재료가 이 뉴스로 우리에게 제공이 되기 전에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은요, 나한테 정보와 재료가 제공이 돼야지만 그 재료가 제공이 되고 나서 내가 재료가 제공이 된 정보와 재료를 내가 분석을 해서 모멘텀이 길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그 가운데 올라타게 됩니다. 다만 모든 정보와 재료가 모멘텀이 길지 않거든요. 짧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못 진입을 하게 되면은 손절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죠.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전혀 이런 것이 상관없습니다. 왜? 재료가 우리한테 제공되기 전에 미리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단기 추세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면은 수익으로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매매 포인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포인트.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한 4가지 정도, 여기 나온 거는 3가지인데요. 4가지 정도를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일봉 차트상으로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된다. 이것을 저는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준봉의 저가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기준봉,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날은요, 주포들의 개입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이날 저점까지 떨어져서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다만 이 기준봉, 스마트 머니 신호가 나오고 나서 다음 날 상한가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비용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종가,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이 기준봉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또 한 가지 느긋하게 조금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보통 주포들이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된 날은 주포들의 개입의 시작일이에요. 자, 시작일이라는 말은 어쨌든 매집이 시작이 됐으면 주가를 크게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작이 됐으면은 크게 올리기 위해서 매집을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캔들의 크기에 변화가 있었을 때 이런 매집의 흐름들이 들어올 때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매수 방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손실도 절대로 방치를 하면 안 됩니다. 손실을 잘못 방치하다가는 그동안 벌어놨었던 것들을 다 토해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 추세선도 따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간단한 매매 방법만 숙지를 하신다면 어떤 매매가 가능하냐? 손실은 짧게 수익은 크게 나온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매번 설명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설명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이렇게 최초로 매수를 하면은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안 올라가고 이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계속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합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되냐면 조정이 크게 나오는 종목의 비중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이러면은 내 심리 상태가 상당히 불안해지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소폭으로 나오게 됐을 때 빨간 불이 살짝만 들어오게 돼서도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되는 겁니다. 즉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손실은 길게, 수익은 짧게 가져가는 되게 안 좋은 매매 환경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손절 추세선 짧습니다. 손절이 나오게 되면 짧게 나오고요. 수익은 왜 크게 나오냐? 주포들이 저점 매수를 한 케이스를 잡아내는 기법이기 때문에 수익이 한 번 나면은 굉장히 크게 나온다라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예시 종목들을 통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 예시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모르지 않을 겁니다. 상온 초전도체 관련해서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죠. 자, 상온 초전도체 대장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신성 델타테크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보유한 LNS 벤처캐피탈이라는 회사의 지분의 52%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로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이 언제 최초로 보도가 됐냐면 작년 8월 1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 머니 기법 논리를 가지고 와보자고요. 이런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취매가 가능해야 된다. 주포들은 사전 선취매를 할 것이다가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자, 충분히 있습니다. 자, 내부자 정보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LK99라는 연구 논문을 올리고 나서 이 초전도체 관련 모멘텀이 시작이 됐잖아요. 이 연구 논문을 올리기 전에 이 관련 지분회사의 지분을 미리 살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 신성 델타테크가 지분 공시를 하기 전에 사전 선취매를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물론 저는 특정하지 않습니다. 주포를 무조건 회사 내부 관계자라고 특정하지 않고요.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지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내부자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는 이 주포라고 규정을 하고요. 충분히 이 뉴스는 내부자가 미리 알 수 있는 뉴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뉴스가 시장에 제공이 됐을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사전 선취매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실 겁니다.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예요. 스마트 머니 신호. 자, 최초 스마트 머니 신호는 7월 14일 이때입니다. 근데 뉴스 발생일 8월 1일이에요. 이때입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에 집중을 해보자고요. 포착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 포착일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포착일부터 거래량들이 늘어납니다. 자, 주포들의 거래 개입이 시작된 날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있죠. 즉, 이 신호 발생일로부터 이 뉴스 발생일, 이 사이에 있는 이 거래량은 누구의 거래량일까요? 주포들의 거래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스마트 머니 신호 7월 14일 종가에 매수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매도를 하지 않고 쭉 가져온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까지 가져왔다? 최대 1,400% 수익이 났다라는 거고요. 이 노란 추세선, 이때 만약에 이탈을 해요? 손절 기준 마이너스 7%밖에 안 됩니다. 자,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매매가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시 종목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계속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죠. 자, 어쨌든 뉴스 두 가지 먼저 보냐면 2월달 뉴스고 3월달 뉴스입니다. 자, 종목은 필옵틱스고 유리기판 대장주입니다. 자, 유리기판 업종들이 조금 꿈틀꿈틀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 뉴스가 바로 이 2월 21일에 나온 뉴스예요. 삼성이 뭐 이제 국내 최초로 유리기판 장비를 국산화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 유리기판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사 같은 경우는 이 3월 28일에 빅뉴스가 나오게 돼요. 국내 최초로 반도체 패키징용 TGV 양산 장비를 공급을 한다. 공급 출하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한가로 올라가 버려요. 자, 공급 출하. 이 공급 공시 누가 합니까? 회사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즉,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 재료를 미리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부자 정보를 먼저 얻을 수 있는 주포들은 이 정보가 나오기 전에 사전 선취매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정말로 차트상에서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됐는지 그때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을 잘 해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발생일은 2월 21일 그리고 양산 장비 공급 출하 소식인 3월 28일 이렇게 상한가를 간 거 보이시죠? 하지만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언제예요? 녹색 기둥 표시 이때입니다. 1월 29일이죠. 자, 마찬가지죠. 포착일 이전엔 거래량이 없어요.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즉, 저 거래량 누구의 거래량일까요? 주포들의 거래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종가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때 노란 추세선 이탈해서 손절가 나오더라도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수익이 나오면 어떻게 나옵니까? 단기간 안에 280%가 넘는 수익이 나온다라고요. 자, 스마트 머니 기법이 이렇게 좋은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데일리에서 와서 방송을 한 지 한 달이 안 됐지만 리뷰 종목이 있어요. 오늘도 리뷰 종목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한 퓨얼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범한 퓨얼셀. 제가 이제 공략일이 이 관심주로 드린 공략일이 5월 13일이네요. 5월 13일에 드렸는데 벌써 단기간 안에 47% 시세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 바닥을 23,000원, 22,000원에 만약에 바닥을 짚고 다시 올라가게 된다고 했을 때는 3만 원을 다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신규 매수는 지금은 살짝 지양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살짝 지양하고요. 한번 차트 설명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아무 이제 거래 흐름도 없이 횡보가 이어지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뭐 포착이 되고 나서 하락 흐름이 꺾였어요. 그러면서 거래량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하고 스마트 머니 신호가 4월 29일에 포착이 되고 여기 거래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거를 제가 확대를 가져오면 좋았는데 자세히 보면 거래량들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매수 가능 네 번째 이야기를 드릴 때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캔들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때 5월 13일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 공략일에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정말로 이후에 뉴스가 터지면서 올라갔어요. 자, 스마트 머니 컨셉의 가장 중요한 컨셉이 뭘까요? 바로 정보와 재료가 우리한테 제공이 되기 전에 선침매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로 재료가 이후에 뜨면서 올라갔어요. 이 재료가 뜨기 전에 선침매가 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신호고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자, 어떤 뉴스가 떴습니까? 기존에 어떤 주력할 만한 재료는 SOFC를 우리가 주목하자라는 거죠. 여지는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동사를 설명드릴 때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현대차가 수소의 진심이다. 그래서 현대차가 수소에 매우 진심이기 때문에 이 수소 관련된 재료가 등장하게 되면 이 종목을 굉장히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말로 현대차에서 수소 공급망을 북미 사업을 본격화한다라는 소식이 등장하면서 장중 상한가를 가버려요. 자,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사전 선침에 그것을 잡아내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신호고 이 신호를 이용해서 이 기법을 만약에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간 안에 이렇게 좋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스마트 머니 신호 받으시고 싶으실 겁니다. 자, 어떤 조건도 없이 무료로 다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이 기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 PDF 파일로 잘 받아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참여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만나보셨던 범한 퓨얼셀 고가 기준 누적 수익률이 지금 47%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뉴페이스로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 합류하신 지 채 한 달이 안 되셨는데요. 정말 수많은 리뷰 종목들이 나오고 있죠. 그중에서도 오늘 강력한 종목 범한 퓨얼셀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재료보다 뉴스보다 빠르게 저점 매수 공략 지점을 포착해서 내가 이런 종목들로 계좌에 좀 업그레이드를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박성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 가까이에 가져다 대신 이후에 스캔하시고 3172 비밀번호 4자리 입력하시면 박성대 전문가님 더욱더 가까이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이름 3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답장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3172번 입력하신 뒤에 박성대 전문가님과 내일장 공략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렸던 과연 오늘의 스마트머니 관심주는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를 해볼 시간인데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의 종목은 제가 바이오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바이오주를 어떻게 좀 생각을 하면은 조금 잡아놔도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6월에 경기 데이터가 꺾이게 됐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졌을 때 유동성이 잘 공급이 될 수 있는 쪽이 또 바이오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번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계속 추적 관찰을 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도 당연히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었겠죠. 자, 400% 이상 성장이 이제 어떤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후년 컨센서스는 더 좋을 예정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빨간 이제 글씨로 표시를 해놨어요. 콜레라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뒷페이지부터 한번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콜레라 관련 재료는 아닌데요. 최근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LG화학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영아용 혼합 백신 개발을 위해서 유바이오로직스와 손을 잡는다라고 합니다. 이 LR20062에 대한 이 100일의 원액 생산에 대한 그 위탁을 계약을 좀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LR20062가 뭐냐면 이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소아마비, 내수막염, 비형 감염 등 6개의 감염 질환을 예방을 하는 백신이라고 보고 있고요. 임상 3상 단계부터 이 백일화 원액을 LG화학에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임상 2상 단계예요. 이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 실적에 녹여지는 내용은 아니지만 임상 관련된 내용들이 좀 긍정적으로 중간에 발표가 되면 될수록 이 관련된 모멘텀도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먼 훗날에는 당연히 이 캐시카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적 업사이드 요소로 작용을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콜레라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콜레라는요, 이 장에 비브리오라는 균이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 지구온난화가 상당히 많이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가 가속화가 되면서 해수면 표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 비브리오균이 실제로 크게 느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염자 숫자도 많아지겠죠.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자, 한번 해수면 온도 상승, 지구 표면 온도 상승을 제가 그래프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점점 이렇게 가팔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 엘니뇨 현상의 어떤 정점에 있는 날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굉장히 역대급으로 더웠다라고 하는데 올해는 더 더울 것 같거든요. 이 비브리오균도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미리 예방을 하는 이제 백신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실제로 이 콜레라가 보게 되면은 이 잠비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 17개 국가를 중심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잠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 학교에 휴교령까지 내려질 정도라고 하고요. 이렇게 콜레라 확산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것 같은데 백신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왜 동사가 부각을 많이 받냐? 바로 동사가 그 글로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콜레라 백신을 생산하는 단독 기업이에요. 독점 기업입니다. 이 글로벌 제약회사 사노피의 인도 자회사가 원래 콜레라 백신을 생산을 했는데 중단을 선언한다고 하면서 동사가 유일하게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콜레라 백신 재고가 위험 수준까지 바닥이 나고 있는데 최대 지금 공급에 대비해서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경쟁도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차트 보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4월에도 한번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5월 30일에도 포착이 됐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도 확인을 해야겠지만 저는 방향성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전략을 한번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공략일은 오늘이고요. 매수가를 제가 오늘 종가로 조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공략주로 또 유바이오로직스 짚어주셨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유일한 콜레라 백신 생산을 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전략 그리고 스마트머니 기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또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박성재 전문가님 QR코드 통해서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스캔하신 뒤에 3172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